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도박 등 사행성 높은 행위, 게임머니 구입,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다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나 원금을 100% 변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사행성 높은 행위,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에도 꼭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행성 높은 행위,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원금을 100% 변제를 꼭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일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파산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인데 제6호에서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파산 절차가 종결된 이후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있는데 위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주식 투자, 선물 투자, 비트코인 투자, 도박, 스포츠 토토 등과 같은 사행성 높은 행위, 과다한 게임머니 구입, 게임 아이템 구입 등과 같이 과다한 낭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므로 채무를 여전히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서는 주식 투자 등 사행성 행위, 과다한 낭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오래되고 상당 기간 변제하여 왔으면 상당 기간 주식 투자 등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른 재량 면책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문제이어서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에서는 면책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면책 불허가 결정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파산에 따른 면책과는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 투자, 선물 투자, 비트코인 투자, 도박 등과 같은 사행성 높은 행위, 과다한 게임머니 구입, 게임 아이템 구입 등과 같이 과다한 낭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 계획을 무사히 수행한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선물 투자, 비트코인 투자, 도박 등과 같은 사행성 높은 행위, 과다한 게임머니 구입, 게임 아이템 구입 등과 같이 과다한 낭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관한 규정인데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 많은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 계획안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갑자기 큰 금액을 대출받아 사행성 행위에 사용하거나 유흥비에 사용한 다음 변제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변제율도 낮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 사행성 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해당 대출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변제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최근 대출 시기로부터 기간이 지난 다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이 적을수록 좋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늦지 않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주식 투자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의 보존공고에서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면서 채무의 사용처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도박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 유흥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도박, 스포츠 토토, 주식 투자 등 사행성 높은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무조건 원금 100%를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박, 스포츠 토토, 주식 투자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는 앞서 본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원금 변제율이라는 단순한 요소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존공고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존공고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일단 위와 같은 보존공고의 내용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의 고려요소 중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변제율을 올리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변제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 계획안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이른바 가용소득 적용의 원칙과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이 이른바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청산가치의 개념과 부인권 성립 요건 등 좀 법리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보존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른바 청산가치의 개념과 부인권 성립 요건의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존공고 대신 변제기간을 늘리라든가 생계비 인정 비율을 낮추어 변제금을 올려서 일정 금액 이상 변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추가 보존공고가 나오고 이에 응할 경우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의 요건에는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요건뿐만 아니라 수행 가능성이라는 요건도 존재합니다.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을 이른바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할 경우 이른바
수행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신청인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폐지되어 재신청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채무자의 조속한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첫 번째 영상인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여 주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다섯째, 채무자가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하게 된 원인,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에는 채무자의 개인적인 원인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없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 이상의 변제를 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회생을 인정하여 줄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첫 번째 영상인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여 주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이러한 이유로 보존금고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존금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법원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존금고를 내릴 경우 대리인 사무실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존금고 내용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다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투어 준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부족이나 돌려막기 등의 다른 채무 발생 원인에 비추어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라면 채무 발생 원인이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므로 다른 경우보다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즉, 채무 발생 원인이 좋지 아니한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라는 원인을 상쇄시킬 만한 반대급부적 요소를 신청서나 변제계획안에서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 인가결정까지 받고도 다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재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아쉬운데요. 이 부분에서 채무 발생 원인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제 일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미리 변제를 높게 하면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보존금고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사용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존금고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생계비보다 생계비율을 낮추어 변제금을 올려서 변제율을 올리거나 원칙적인 변제기간인 36개월 변제계획안이 아닌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설정하거나 원금 전부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 60개월의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등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전제로 최대한 변제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조율하여 나갈 부분입니다. 사실 과거에 원칙적인 변제기간이 60개월이었던 시절에는 채무 발생 원인이 좋지 않은 경우와 채무 발생 원인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 차이를 두는 것이 원금 변제의 여부라서 경직되어 있었는데요. 원칙적인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된 현 상황에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변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두 경우의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꼭 원금 100% 변제가 아니라도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코인 광풍에 휩쓸려서 소액이나마 투자를 해보았는데요. 역시 제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럽 증권계의 거물이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여윳돈으로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설이라는 피터 린치 역시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여윳돈만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증대의 원인에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 중 사행성 높은 행위, 그리고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과다한 융성 소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미 면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은 고려됩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